안녕하세요. 네, 이철원 교수입니다. 네, 요즘 날씨가 참 좋아져 가지고요. 여러분들 여가 활동하기 아주 좋을 걸로 생각하고요. 요즘 이럭저럭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년 베이비 부모에 대한 연구들 많이 하고 하다가 또 베이비 부모들 저 또래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연구를 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요즘 베이비 부모 그 시기에 아모르 파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멋있게 즐길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 그 노래로도 상당히 좋아하시죠? 그 중년을 맞이하는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르 파티.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, 인생을 사랑하는 것,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시다시피 그 베이비 부모들은 정말 격동의 삶을 사셨죠. 네,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가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닌가 싶고요. 지금 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?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우리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는데 그 또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계층이 바로 또 우리 세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멋있게 사는지도 사회적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기를 잘 살아온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또 갖고 살아왔습니까?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 그런 민주화 시기, IMF도 경험했고요. 또 2008년 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, 요즘 또 이제 코로나의 그 팬데믹, 엔데믹 시기를 넘어가는 그 사회를 살면서 우리 베이비 부모 계층들이 원하지 않는 이제 명퇴나 은퇴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은퇴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대략 한 5년인가요? 6년 전에 마흔의 여가라는 책을 썼습니다.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마흔의 여가라는 이 책이 세종도서에도 선정이 됐습니다. 세종도서는 그 해에 나온 책 중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책에 이렇게 선정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인증해주는 그러한 책이고요.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이 책을 1000권인가를 이렇게 구매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도서관이라든지 서해 도서의 벽지 지역에도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 세종도서에 제 책 마흔의 여가가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마흔의 여가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한 6년 전 정도에 이 마흔의 여가, 그래서 중년, 마흔이라는 것은 중년의 은유입니다. 이 마흔의 여가, 다시 말해 중년은 어떻게 여가를 잘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중년은 어떻게 멋있게 인생을 사는가, 그 답은 이제 제가 여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.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나이가 바로 중년이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여지껏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어요. 사회생활로도 바쁘고 또 가정에 와서도 우리 자녀들도 거의 다 컸고 또 이제 사회적인 독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또 이제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남자나 여자나 또 호르몬 분비에서도 조금 이상이 있다 보니까 괜히 조그만 그 말 갖고도 말싸움 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고요. 또 우리 또 노모나 또 나이 드신 아버님이 있는 경우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갖게 되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럴 때는 정말 힘든, 어떻게 보면은 가정 내 사회적 또는 이런 계층적으로도 중간에 어떻게 좀 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게 중년, 우리 베이비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 나에 대한 성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리고 또한 이런 마흔이라는 이 나이는요, 마흔 넘는 이 중년이라는 나이는요, 나에게 주의를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지껏 우리는 밖으로 많은 주의를 뻗어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중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주의를 좀 나로 옮기는 거죠. 정말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?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? 나는 앞으로 한 단계를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
마흔 중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요, 마흔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중년, 물론 은율적으로 마흔이라고 했으니까 마흔이라는 건 50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55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사실은 요즘 또 50의 여가라는 그런 또 책도 쓰고 있는데요. 이게 뭐 몇 년 후에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. 이 마흔이나 50이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기는 지혜가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지만 축복의 시간이다. 저는 이렇게 제가 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. 마흔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시간이다. 그렇게 본다면 우리 축복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요, 배움을 놓지 않는 것. 이것이 바로 중년식의 아모르 파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중년의 배움을 놓지 않는다는 것. 우리가 은퇴를 하셨거나 또 은퇴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, 물론 사회적 은퇴입니다. 이때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, 그리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배움을 놓치면 됩니다. 그게 운동을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목공예를 배우는데 너무 진짜 목공예를 좋아하고, 또 어떤 친구는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컵이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주 SNS에 또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. 그렇게 중년에 또 다른 취미를 가지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, 그런 배움. 또는 어떤 친구들은요, 뭐 대학마다 있는 평생교육원, 미래교육원 또는 구청, 예전에는 우리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.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라고도 불리는, 거기에서 개설하는 여러 가지 외국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임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취미생활, 사진 찍는 거,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정말 그러한 삶이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 중년의 아모르 파티는 바로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. 우리는 정말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든요. 근데 중년에는 제 친구들 보면 뭐 저도 그럴 때 있지만 시간이 오히려 많다고 그래요. 근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뭔가를 하면 부족합니다.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순식간에 점심 되고, 점심 때 또 이렇게 약간 정리하다 보면 저녁 되는 경험 자주 하게 되잖아요. 시간이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훅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건 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건 간에 시간 관리,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계획을 짜고, 제가 많이 강조하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고, 세 번째는 돌아보는 것. 그래서 이걸 좀 자기 반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게 반성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는 반성이 아니죠. 생각해 보는 것.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좀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나와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것이죠. 우리가 나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삶이 좀 팍팍합니다.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라고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도 후딱 가고,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 떴는데 뭐 하다 보니까 바로 10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나와에 대한 대화, 내가 요즘 이런 걸로 즐거웠나?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썼구나. 이렇거는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구나 라고 한 번씩 제가 생각하고, 또 심지어서 저는 그게 좋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한 번씩 밤에 이렇게 내놓거나 하거든요. 그럼 너무 좋아요. 이게 제가 사는 어떤 기분 좋은 거에 취임새가 되기도 합니다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3쪽이나 썼네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잘해가지고 책을 40페이지나 읽었네. 너무 정말 오늘 나는 행복한 인생을 보냈어. 라는 이 취임새가 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. 제 인생을 아모르 파티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번째는요, 자존감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내 인생을 즐기고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, 이 자존감을 높이는데요. 이 자존감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남과 비교하면 절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. 남과 비교하면 안 돼.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. 말도 안 되게 허황되고 도도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. 야, 너 목은 기부스, 눈은 청와대. 이런 얘기 있었어요.
이게 우리 때 아재 개그인데요. 이런 얘기했어요. 야, 너 목은 기부스하고 눈은 청와대 보고 있냐?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남을 비교하고 또 자기의 터전과 다르게 딴 데를 자꾸 쳐다보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럼 자존감 높이려면 뭐냐? 내 인생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.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.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이모작에 대한 삶의 태도도 중요한데요. 저는 인생 이모작에서 여러분들이 중년 시기에 아모르 파티를 느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가를 통한 자연스러운 인생 이모작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여가 활동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깎아서 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미술을 배우는 친구도 있고, 어떤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또 색스폰을 배워가지고 우리 동기들 사이트에서 색스폰 부는 걸 자꾸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모작,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누구한테 봉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는 삶도 인생 이모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재창조입니다. 누구에 대한 재창조요? 제가 말씀드린 자기, 셀프에 대한 재창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재창조를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갖고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3년 넘게 제가 근무하는 교육연구팀이 BK를 하면서 수많은 중년 연구들을 접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만은 여러분들께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로 해서 오늘 아모르 파티, 우리 삶의 아모르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멋있고 즐거운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